이슈를 통해서 시장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오늘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1시간씩 수년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도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과연 최근 들어서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투자 전략을 달리해봐야 될까요? 이 시간 점검하겠습니다. 전국의 1,185개 시험장에서 55만 명이 응시하고 있는 수학능력 시험. 현재 국어 시험이 끝났고요. 수학 시험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어는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쉬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에 따라서 이 교육 정책도 달라지고 또 관련된 기업들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지금 출제위원장이 수능 시험 직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올해 수능이 교육 과정과 수준을 좀 맞췄다. 그리고 EBS와 70% 정도는 연계를 했고 수능 기본 취지에 맞게 출제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교육 정책이 더욱더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책과 관련된 개편 의지를 나타낸 그런 발언 때문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교육부에서 이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수고, 그러니까 특목고라든지 이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시 확대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교육계라든지 또 학부모들의 반발도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불확실성 꾸준히 안고 가야 할 텐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지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육업계에서는 어떤 분석들 좀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 뉴스토마토의 신태현 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부 쪽에서는 교육제도 개편안 어떻게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의 대입 개편 정책은 정시 확대와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입니다. 이번 달 말에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겠지만 정시 확대는 학종과 논술 비율이 높은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2022 한수 대입에서 정시 비율은 30% 이상이며 이것이 40%로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무성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교 학생제가 시작되는 2025년 3월까지 자사고 외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합니다.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군요. 그러면 지금 크게 보자면은 뭐 일반고로의 전환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수능의 변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 교육업계, 특히나 이 교육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고 있나요? 예, 전체 사교육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일반고 전환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사고 특목고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것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남권의 사교육 시장 확대에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에서 흩어진 자사고 특목고가 없어지면서 명문 학군의 부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입시학원 쪽에서는 수시 학종, 정시 모두에서 명문 학교와 명문 학군이 유리한 만큼 과거보다 명문 학군 선호가 더 높아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앞서서 사실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시발점은 이 조국 사태와도 조금은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대입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또 뭔가의 개편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 방금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일반고의 확대, 그리고 또 이 정시의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런 얘기하면은 늘 얘기가 맴도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는 사교육을 제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제도를 내놓든지 간에 사교육 시장은 늘 커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교육을 누를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기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 위상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 따라서 기존의 교육 기업들이 어떻게 좀 바뀌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 기자 이야기대로라면은 조금 더 그 영향은 지켜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요.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수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수능 비중이 좀 확대된다. 이 부분은 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정시 비중 확대 기조의 영향으로 교육주가 상승세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사교육 업계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정시와 수시 중 어느 쪽이 학원 의존성이 높느냐는 논쟁을 떠나서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이 학원문을 두드리게 할 요인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아울러 아무래도 소위 인강이 대세가 된 지 오래인 만큼 온라인 쪽이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도 간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 확대로 강남 학원이 거론되는 등 지역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확정된 게 아니죠.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여러 가지 부침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 교육제도 개편이 확정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좀 남아있는 건가요? 예,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진행 중입니다. 개정되는 데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적용 시기는 2025년 3월입니다. 정시 비중 확대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각종 관측대로 2022 학년도부터 적용된다면 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공론화 때 정해진 것은 딱 30%가 아니라 30% 이상이기 때문에 30%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든지 간에 공론화의 룰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수능 당일이어서 처리할 일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의 신태영 기자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주식이 있는지 사실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래량이 많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슈도 잠잠한 업계이기 때문에 약간은 관심권 밖에 있으셨던 분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딱 생각나는 몇몇 또 있지만 그 밖에 우리가 미처 생각이 닿지 않았던 종목군들도 많더라고요. 이 시간에 좀 속속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육주가 지금은 뭐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는 않고 있어요. 많이 주목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또 워낙에 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고 또 앞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종목군들을 좀 알고 대응을 하시면 나중에 정책이 바뀌었을 때 좀 대응하기 좀 시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거시장에 상장된 이제 교육 관련주가 대체로 한 10여 개 정도 이제 안팎으로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굵직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보게 되면 가장 생각나는 종목은 메가스터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메가스터디는 이 온라인 교육 시장이 개화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가스터디가 워낙에 이제 이제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자회사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14개 정도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메가임디라든가 지금 상장에 돼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가 메가임디 같은 이런 종목들과 함께 메가인베스트 MDMP라든 굉장히 많은 14개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됐습니다. 과거에는 메가스터디가 이제 이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대명사처럼 이제 그 자리매김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사업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어 가면서 그 자회사들이 그 자리를 하나씩 꿰차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주가도 상당한 대시세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기업 분할이 단행되고 나서 주가가 대충 한 7,000원 정도에서 바닥했던 종목이 지금 현재 37,700원대를 기록하는 시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엄청난 시세를 뿜어낸 겁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 그 온오프라인 사업 부분들을 이적을 해서 인적 분할해서 상장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기존의 메가스터디의 성장세를 이끌었었던 그 메인 사업을 메가스터디 교육에 가지고 온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교육 영역이라든가 이 교육 사업 쪽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분 자체가 고등 사업, 그다음에 초중등 사업 이쪽으로 다 특화되어 있고요. 또 일반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도 이렇게 특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교육 사업들, 그러니까 모두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 초,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업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그 사업 부분들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분야에서 아주 특화된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인 어떤 성장세를 유지했었던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모바일 기기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폴드 같은 화면이 넓어지는 이런 어떤 모바일 기기들이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은 이러한 교육 시장의 성장함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가임디라고 하는 자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메가임디라고 하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주가는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괄목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 종목의 주가도 최근에 교육 관련주 반등에 나서면서 정부 정책이 좀 부각이 되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시장 흐름이 좀 강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특화된 사업 부분들을 일단 온라인 교육 업체인 건 맞는데
전문 대학원이죠. 뭐 약학이라든가 치의학, 법학, 그다음에 이제 의학 아주 정말 전문적인 이런 어떤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입시 교육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 전문 교육시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7개 온라인 교육 사이트하고 30개 직영 학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교육업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 개를 양쪽으로 이제 영위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 원격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업체를 영업을 양수하면서 최근엔 일반 자격시험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고등학생 이상의 성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교육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메가임도 약간은 특화된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정부의 이런 어떤 그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다르게 앞으로 이제 뭐 평생 교육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사업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때 메가 MD가 특화된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어떤 성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메가스터디 그룹 내에서 상장사만 이미 3개고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 메가스터디가 홀딩스 개념으로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무교육 쪽 초중고 의무교육을 하는 쪽이 메가스터디 교육이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메가 MD고 이렇게 해서 좀 그림을 그려보면 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글에도 메가스터디 그룹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 사업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메가스터디 그룹 외에도 상장사들이 더 있죠? 지금 메가스터디 그룹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그 경쟁사 개념이 있는 업체가 이제 바로 이제 디지털 대성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교육 기업을 보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다가 대학생, 수험생을 중심으로 한 이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이 업체도 메가스터디와 함께 사업 부분들이 약간 겹치고 있는 상태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경쟁사의 입장이 조금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뭐 입시라든가 논술 중심으로 이런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는 이제 2018년에 이제 베트남까지도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외 쪽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기존의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 교육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외 쪽으로 교육 업체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이런 형태고 디지털 대성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 대성 같은 종목들은 해외에서 새로운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주가도 뭐 최근에 뭐 다른 교육주들과 다르게 주가는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교육 관련주가 조용하게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개별적인 어떤 재료와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은 진주 같은 이런 어떤 교육 관련주들, 그러니까 포화된 시장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장에서 이렇게 기회를 창출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담 러닝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이 보실 거예요. 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 오프라인 쪽,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쪽 학원 운영업을 조금 더 많이 좀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청담 러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하고 있고요. 가맹점 형태로 이제 학원 사업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좀 안정적인 어떤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오프라인 쪽에서의 어떤 사업 부분에서 벗어나서 콘텐츠 사업 부분이라든가 스마트 러닝 기반의 어떤 새로운 부분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해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도 계열사가 20개 정도 계열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덩치가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증권시장에서는 조그만 종목으로 보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덩치가 큰 그렇게 덩치를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청담러닝은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적인 기업 가치 자체가 일단 안정적인 상태고요. 매출 증가세는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수익 가치가 약간은 매출 증가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따라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프라인 쪽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특화된 분야에서 또 다른 온라인 쪽보다는 오프라인 쪽에 좀 더 사업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다르네요. 메가MD나 디지털 대성은 수능 쪽이어서 온라인에 강하니까 수익성이 높게 나오는데 네. 청담러닝은 보니까 어학원 중심이어서 네. 그래서 오프라인이고 수익성이 약간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탄탄하다. 이렇게 또 차별화 포인트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업체들이 다 그 틈새 시장을 아주 다 파고들면서 서로 경쟁 관계를 약간씩 벗어나면서 특화된 사업 부분들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비상교육
비상교육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비상교육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이제 고고 교과서 쪽을 좀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학습 교재 쪽으로 이제 그 사업용을 특화를 하고 있는 상태. 또 요즘에 워낙에 입시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컨설팅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됩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그렇죠. 공전 히트를 하면서 네. 또 그 직업군이 부상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이제 그 학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 이번에 이제 단순하게 수능뿐만 아니라 면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컨설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설팅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특화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회사도 이제 그 온라인 시장도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이제 YG 캠프라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새롭게 이제 그 온라인 사업도 이제 진출하면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성인 교육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사업령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NE 능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이 종목들을 우리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체는 이제 영어 학습입니다. 주력 사업이 영어 학습이고요. 또 그리고 아기들, 어린이들이죠.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재를 출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이쪽도 특화를 시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성인까지 전 세계 그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비중은 영어 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영유아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 특화된 그런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교라는 종목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대교라는 종목은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제 방문 판매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뭐 그런 교육 서비스하고 출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의 92%가 이제 이런 어떤 출판 사업이라든가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다른 교육 업체하고 약간 다른 그런 상태인데 이 회사도 자회사가 16개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 업체들이 단순하게 뭐 이제 앉아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계열사들 많이 두고 특화된 사업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열사는 좀 많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웅진시급익도 많이 들어보시겠죠? 주식회사 웅진에서 이제 교육사업 부분들을 인적 분할을 해서 이제 설립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도 학습지라든가 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최근에 역시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그런 새로운 사업 부분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특이적인 종목이 하는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제목에서 이제 듣게 드시듯이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스마트 러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요즘에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위에서 얘기했던 업체들이 거의 안 하고 있는 업체죠. 사업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특화된 그런 사업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이 이렇게 많았네요.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 네. 좀 쭉 들여다봤는데 이 가운데서 좀 투자할 때 메리트 있는 종목 토픽도 좀 꼽아주시고요. 그리고 수능 이후의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투자 전략에 팁이 있다면요. 자, 이제 교육 개편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걸쳐서 뭐 재검토를 일단 주문했는데, 실질적으로 특목고 폐지가 또 정시 확대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언제쯤 이루어질지가 일단 주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정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중이 얼마만큼 더 확대가 될 것인지도 일단 주목을 해야 돼요. 일단 정시 확대가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메가스터디라든가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대표적인 디지털 대선 같은 이런 입시 전문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일단 좀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메가스터디라든가 메가MD라든가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대표적인 이런 입시 전문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어떤 개편 논의가 될 때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 입시 정책 자체가 그렇게 180도 달라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정도만 비중 자체가 높아지는 뭐 정도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을 보고 쫓아가기는 조금 늦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수능입니다만 수능이 끝나고 나서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죠.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시장에서는 큰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당장은 크게 우리가 이들 수능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영향을 볼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그 정책 변화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신경은 별로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획기적인 교육 환경이라든가 제도 변화가 있을 때 종목들의 레이스가 가능하다.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